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발음 형태 중에서 폐세음을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K 발음과 G 발음을 보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봤던 폐세음들은 T 발음과 D 발음, 그리고 P 발음과 B 발음을 봤었고, 지금은 K와 G 발음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폐세음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기가 입 안에서 바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하고 한번 막혔다가 막고 있는 부위를 열었을 때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고 있는 부위에 막혀있던 공기가 강한 힘을 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폐세음의 특징들이었었는데, 지금 보는 폐세음은 연국의 폐세음이에요. 연국의 폐세음이고, 먼저 보게 될 발음은 K 발음, 즉 무성음입니다. 자, 연국의라는 부위는 입안의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입이 이렇게 있는데, 자, 윗입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 치조라는 부분이었죠. 치조. 그리고 치조가 끝나는 부분부터 우리 입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국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국의. 그리고 우리가 혀를 이용해서 입천장을 긁어가다 보면 이렇게 목젖 가까이에 있는 살은 말캉말캉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연국의라고 합니다. 연국의. 부드러울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K 발음과 G 발음은 연국의 폐세음이에요. 그래서 연국의를 막아서 만들어주는 소리인데, 자, 연국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부터 연국의라고 보면, 연국의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혀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혀 앞을 들어서 이렇게 연국의를 폐쇄를 시키는 게 아니라 혀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한 번에 나오질 못하고 이 부분에서 한번 막혔다가 내가 혀를 열어주는 순간에 빠져나올 때, 그게 폐세음인 연국의 폐세음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보는데, 일단 무성음이었죠. 무성음이란 말은 즉 성대 울림이 전혀 없이 공기의 흐름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혀 뒤를 들어 올려보세요. 혀 뒤를 들어 올려서 이 경국의가 끝나는 지점부터 연국의가 시작된, 너무 뒤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국의가 끝나자마자 연국의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막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기를 한번 모읍니다. 모아야 돼요. 이쪽에 공기를 모아야지 이 소리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발음이 지금 무성음인 K 발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내가 공기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여기를 열어주는 순간, 혀 뒷부분을 열어주는 순간 공기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가지를 못하고 연국에 한번 부딪히게 돼요. 여기에 이만큼의 공기가 쌓여 있을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바로 나가지 못하고 열어주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이 연국에를 강하게 쳐주고 이렇게 가게 돼서 긁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혀나 이런 거를 긁히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로 긁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한번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연국의 폐쇄 무성음인 K 발음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K 발음은 우리나라의 키읔 발음과 비슷하다고 쓰죠. 그죠? 키읔 발음과 비슷하다고 쓰고 이렇게 발음들을 읽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말 중에 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영어로 써보면 이 정도로 쓸 수 있을까요? 자, 강세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한국어를 먼저 읽어볼게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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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어와 영어에서 키읔 발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키읔 발음은 연국의 쪽에서 만들어주는 소리는 맞아요. 맞죠? 우리도 지금 키읔이라고 발음을 하면 연국의 쪽이 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연국의가 울려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맞지만 우리나라의 발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만들어주는 소리가 아니라 살짝만 닫고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 코, 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영어의 K 발음은 완전하게 세게 막아주고 그러고 공기가 많이 모여있다가 열어졌을 때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즉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막아주고 공기를 모았다가 열어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연구개를 긁어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공기의 힘에 있어서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그죠? 다시 해볼게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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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그죠? 느낌상으로 완전하게 달라요. 우리나라 키읔보다는 영어의 K 발음이 훨씬 더 강한 소리를 만들어줘요. 이 이유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발음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그럼 발음을 한번 영어로 먼저 해봅니다. 이거는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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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그죠? 느낌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영어의 소리는 모음 때문에도 일단 소리가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이 자음이라고 하는 K, 이 C 발음의 발음 결은 K가 되죠. K 발음 자체가 굉장히 강한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키읔 발음은 이렇게 연구개를 이렇게 거쳐서 오기는 하지만 강하게 마찰을 강하게 때려주지는 않고 그냥 동시에 열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발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들을 할 때 우리는 입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발음들을 할 때는 목 아래 혹은 성대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막혔다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동시에 열리면서 나오느냐. 그래서 그런 이런 뭐랄까 이런 장애물이 없이 나오는 소리들이 한국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 있으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올 때 영어의 완전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일단 강세 음절의 시작이 K 발음일 경우에요. 강세 음절의 시작이 K 발음일 경우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죠? 영어로 보면 한국어로 이 발음을 쓸 때는 care라고 해서 이음절이 돼요. 맞죠? care라고 이음절이 되지만 영어로 보면 이 발음은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은 air라는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응이라는 자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air라는 걸 분리라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모음이 이렇게 이응이라는 자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대만을 순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음이 두 개가 연서로 오게 되면 이건 한 소리로 봅니다. 그래서 모음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을 때는 항상 앞에 나오는 모음에만 강세가 들어가요. 즉 앞에 나오는 모음에서 성대가 긴장이 됐다가 뒤에 나오는 모음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름절짜리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 발음에서 성대가 강하게 긴장이 되고 얼 발음에서 풀리게 돼요. 자, 발음해 볼게요. 에, 얼, air, air, air. 다시 한번 air, air, air. 자, 다음은 K 발음이 들어가 있죠. 발음해 봅니다. care, care, care. 한 번 더. care, care, car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음절의 강세 음절이죠. 어쨌든 강세가 있으니까 강세 음절의 시작이 K 발음일 경우에는 이거는 마찰음이었었죠. 그죠? 자, 마찰음들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점프를 이만큼을 뛰려고 하는 거죠. 이만큼을 뛰기 위한 힘은 공기의 도움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K에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까지 점프를 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 동작으로 공기의 힘을 강하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공기의 힘을 내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만드냐면 연구개를 맡고 있던 그 혀의 힘을 더 강하게 주면 목에서 올라온 공기가 더 많이 모이게 돼요.
상대적으로 힘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의 힘이 세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맡고 있던 부위에 있던 그 뒤에 있던 공기의 힘이 강해졌다가 내가 이 부분을 뗐을 때 공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가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강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 동작이 필요가 없어요. 공기가 강하게 필요가 없이 그냥 케어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내가 점프를 높이 뛰기 위해서 강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영어의 마찰음, 폐쇄음, 유음, 전이음 이런 것들은 다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고 폐쇄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혀의 힘을 강하게 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모여있던 공기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care. 다시 한번 car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그냥 care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강세를 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강세를 할 때 내가 성대를 한번 긴장이 되면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한번 막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막히게 되는데 그 막혔을 때 소리의 변형이 생기게 되죠. 소리가 이제 더 굵어지게 되는데 막히는 순간에 우리의 소리는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졌을 때 공기가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이런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care. 한 번 더. car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단어를 보는데, 자, 이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 쓰면 뭐라고 쓰나요? 한글로 뭐라고 읽어줘요? 카메라라고 있죠. 카메라. 그죠? 카메라라고 있는데 그거는 스펠링을 그대로 읽어서 그래요. 우리가 A라는 발음은 R라고 읽고요. E라는 발음은 E라고 읽고 또 A 발음은 R라고 읽어요. O라는 발음은 O라고 읽고 그거는 스펠링을 그대로 읽어서 만들어지는 소리고요. 영어에서 스펠링은 그렇게 좋은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못 돼요. 영어의 절반을 훨씬 넣는 한 80%, 90% 정도가 스펠링과 똑같이 발음 나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다 똑같이 나지 않고 항상 다른 경우의 소리로 나게 돼요. 그죠? 영어의 스펠링은 25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발음 기호는 총 4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개 발음으로 45개 발음을 표기를 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 발음을 카메라 이렇게 3음절을 보지만 영어로 발음기호로 봤을 땐 2음절이에요. 2음절. 그래서 여기에서 음절이 끊기게 되고 강한 강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절이 2개니까 리듬이 2개인데 강세 음절에서는 큰 리듬이 그리고 순수 음절에서는 작은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죠. 먼저 자, 모음이에요. 이 발음을 할 때 입모양에 주의를 하세요. 혀가 눌리고요. 자, 해봅니다. 자, 그럼 앞뒤로 자음이 들어가죠. 자, 앞에부터 발음을 해요. cam, camera. 다시 한번 camera.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발음과는 많이 틀리죠.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camera라든지 카메라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거는 2음절이에요. camera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소리는 영어 발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발음과 똑같지가 않고 영어 발음은 영어 발음대로 소리가 나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대로 읽는 것들이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음들이 발음기호로 갔을 때는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대표적인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여기부터 camera
camera, camera. 다시 한번 camera, camera, camera.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어떤 사전에 보면 이 발음을 사문절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요렇게 이거를 넣기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럼 이런 리듬이 되고 여기에 이 발음이 되겠죠. 왜 이렇게 발음이 되냐면 M 발음은 입술이 모이죠. 그죠? 이렇게 모이고 R 발음은 입술이 이렇게 나오는 발음이에요.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을 빼고 해도 내가 입술을 다물었다가 R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열어줄 때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camera, camera, camera 이렇게 발음을 하나 camera, camera, camera 이렇게 발음을 하나 이 입이 닫혀있다가 열려있을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이걸로 표기를 하는 사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하는 캠브리지 사전에는 이 발음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소리는 어쨌든 같아요. 소리는 같은데 요거를 표기를 하느냐 요거를 표기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슈아 발음 있죠. 슈아 발음은 입모양의 변화가 없이 턱의 변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그냥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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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하나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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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 이렇게 발음을 하나 두 개는 비슷한 소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옳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발음은 똑같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mera, camera, camera. 다시 한번 camera, camera, camera.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에 있는 높은 강세죠. 라고 하는 그 발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 K 발음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의 힘을 강하게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성대에 내가 긴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점프를 뛰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 때는 kite라고 3음절도 있지만 영어로 보면 1음절이에요. 1음절. 어디서 음절이 늘어나게 되냐면 이중모음에서 하나 그리고 끝에 나오는 t라는 발음에서 하나가 늘어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어로 표기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t금만 단독으로 놓는 게 불가능해서 으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그 글자를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에서는 자음만 순수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발음은 으라는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자음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으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음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영어에 보면은 음절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그냥 마무리를 짓는 발음이란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1음절이에요. 1음절. 마무리는 T 발음이고 요걸 이용해서 내가 리듬을 만들어주죠. 아까 봤습니다. 앞에 있는 모음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모음에서 성대가 긴장이 되고 뒤에 있는 모음에서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강세를 만드는 거죠. I. 다시 한번 I. T 발음까지 넣습니다. It. 한 번 더. It.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앞에 K 발음이 있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강세음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프를 뛰기 위한 힘을 공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Kite. 한 번 더. Kite. 한 번 더 해볼까요? Kite. 네, 그래서 여기 발음에서는 절대 kite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kite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죠. 이거는 그 영어의 강세와 리듬이라고 하는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점프를 뛸 필요가 없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ite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만 영어는 이렇게 점프를 띄어서
강세라는 부분을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강세는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거고,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여기에 있는 K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공기를 이용을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강세 음절의 시작이 K인 경우를 봤어요. 맞죠? 그럼 이번에는 순수 음절의 시작이 K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이 발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 자, 근데 이 발음도 한국어로 쓰면 삼음절이에요, 삼음절. 트윙클 이라고 하는 삼음절을 쓰지만 영어로 보면 이음절이에요. 여기에 있는 트 발음에서 음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고 뒤에 있는 이 음절은 순수 음절이에요. 순수 음절. 그러면 여러분 순수 음절에는 강세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순수 음절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강세가 있습니다. 강세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있는 거고, 표시를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요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예요. 표시를 해준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영어의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음절인데, 모든 음절에는 영어의 특징인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강세를 표시해주겠다 하면 이렇게 강세 표시를 해주는 거고, 뭐 강세를 강조하지 않겠다면 그냥 음절만 표시를 해주죠. 하지만 거기에도 작은 강세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리듬으로 보면 요런 거 하나, 요렇게 하나 작은 리듬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그 모음만 볼게요. 자, 이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뒤에를 먼저 넣고 이 단어들을 먼저 넣고 발음을 해볼까요? 해봅니다. 다시 한번 앵커. 자, 여기까지 발음을 하고, 여기에 W라고 하는 전이음 있죠. 이 발음이 있는데, 영어에서 이 발음은 굉장히 특이한 발음이에요. 전이음이라고 하는 건데, 전이음들은 영어에 딱 두 개입니다. 요거 W와 J. 이 전이음들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혼자서는 단독으로 출연을 할 수가 없고, 옆에 항상 모음을 데리고 나와서 그 발음교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역할이 뭐냐면 모음의 소리를 바꿔줘요. 원래 이 발음은 이렇게 발음이 됐었는데 W라는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we가 돼요. we.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W라는 발음이 내가 지금 보면 음절의 시작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한 힘을 입술의 힘을 이용해서 소리를 최대한 빠르고 짧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W 발음을 해줄 때는 이런 입술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입술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입술이 모여 있는데 입안에서는 공간이 커져야 돼요. 좁으면 안 되고, 그래서 크지 않은 상태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입안에 내가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면 이런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이음을 이용해서 여기 강세까지 올라갈 때는 내가 최대한 여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최대한 짧고 강하게 내뱉어 주면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소리가 길면 안 됩니다. 이게 전이음들이 강세를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야. 자, 해볼게요. 그러면 wing, winkle. 다시 한번 winkle.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T 발음이 앞에 와 있죠. 그러면 twinkle. 다시 한번 twinkle. 한 번 더요. twinkl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순수 음절의 시작은 무슨 발음이야? 순수 음절의 시작은 K 발음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강세 음절에서는 내가 공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점프를 여기까지 뛰기 위해서 맡고 있는 부위에 힘을 강하게 줘서 공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점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 여기까지도 어쨌든 점프를 뛰어야 된단 말이야. 순수 음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힘을 역시 K를 이용을 해주는데 아까 그 강세 음절의 시작이었을 때보다 연구개를 막아주는 혀의 힘이 더 세질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약하게 막아주고 여기 목 뒤에 있는 공기도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그게 여기까지 점프를 뛰기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클 이게 아니라 트윙 twinkle 다시 한번 twinkl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절대 twinkle 이런 발음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 발음을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발음을 그냥 발음교를 쓰기 전에 어떻게 읽으세요? 이 발음을 저도 처음에 이 발음교를 모를 때 이 발음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뭐 베히클이라고 읽었던 적도 있고 비어클이라고 읽었던 적도 있고 비허클이라고 읽었던 적도 있었는데 발음교를 보고 나서 정확한 소리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발음은 이렇게 써줘요. 3음절이고요. 총 3음절이고 강세는 앞에 있는 모음에 있어요. 자, 그래서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이렇게 똑같은 리듬입니다. 이 순수 음절들은. 자, 이 지금 모음들이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리듬을. 자, 해볼게요. 이 발음과 이 발음은 달라요. 보세요. 자, 이게 이 단어의 리듬이에요. I 발음하고 I 발음과 I의 장모음 발음은 I 발음은 그냥 아랫입술만 내리면 돼요. 아주 짧고요. 근데 장모음은 입술이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소리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타고 이런 리듬을 타고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소리들을 넣어볼게요. 자, 앞에부터 vehicle 다시 한번 vehicle 자, 이 단어를 보면 지금 이 발음과 이 발음 두 개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서 소리가 살짝 바뀌죠. 이게 마치 vehicle인 것처럼 들리게 되는데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은 그 입술 모양의 차이만 살짝 있을 뿐이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음은 아랫입술이 내려오는 거고 그 턱이 열리지 않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 발음은 아랫입술이 내려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차이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발음에서 이 발음을 해줄 때 요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요렇게 쓰는 사전들도 있고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vehicle 다시 한번 vehicl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자, 이 발음은요, 여기로 H 발음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요 발음을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전마다 달라요. 사전마다 다른데, 뭐, 어떤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사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전이 있으면, 만약에 요거로 표시를 했으면 그렇게 발음을 하면 되고, 제가 보는 캠브리지 사전에는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으로 발음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강세입니다. 강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고 이 부분만 살짝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사전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발음을 하시면 되고 저랑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면 그 캠브리지 사전에서 나온 대로 vehicle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점프를 요만큼을 띄워주는 건데 여기에서 아까처럼 강하게 공기를 막을 필요가 없이 부드럽게, 그래서 공기도 좀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공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바로 소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열어줘야 되니까 공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라고 하는 발음으로 올라가 주게 되는 거야. 강하게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공기도 강하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위치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순수 음절의 시작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단어의 끝에 K 발음이 갈 경우를 볼 거예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 단어를 보면 지금 1음절이죠.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3음절이에요. 또 이중모음과 끝에 나오는 K 단독 자음 때문에 음절이 길어지는데 영어로 보면 이거는 1음절이에요. 강세는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내가 리듬을 만들어 주죠. 자, 해봅니다. A, A, A. K 발음이 들어가죠. ache, ache, ache. 다시 한번 ache, ache, ache. 자, 지금 여기까지만 만약에 발음을 하면 어떤 단어의 발음 기호예요? 어떤 단어? ache를 발음을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headache나 이렇게 아프다라고 쓰는 이런 ache라는 단어의 발음 기호가 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단어 하나만 정확히 발음할 수 있어도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L 발음을 집어넣으면 무슨 발음이 돼요? lake가 되죠. lake, 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수라고 하는 그런 lake가 되고, 만약에 T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take라는 발음이 되죠. 그죠? take라는 발음이 되고, F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fak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발음 기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정확히 읽어버릇하면 그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자음만 빼고 뒤에 있는 모음만 썼을 때 내가 새로운 형태의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K죠. 그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강세 음절의 시작이 K고 단어의 끝, 음절의 끝, 리듬의 끝이 K 발음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K 발음은 같은 발음을 쓰지만 달라야 되죠. 그죠?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점프를 뛰어서 힘을 강하게 해서 점프를 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소리를 끝낼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자, 발음을 일단 해보고 설명을 합시다. cake, cake, cake. 다시 한번 cake, cake, cake.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 수없이 설명을 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진 않고 여기에서 문제인데요. 자, 단어의 끝이나 음절의 끝 혹은 리듬의 끝에 이렇게 K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K 발음을 강하게 해줄 때는 목에서 공기를 끌어올려서 내가 소리를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기를 새롭게 꺼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단어의 끝에 갈 경우에는 내가 공기를 새롭게 꺼내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K까지 발음을 했을 때 여기 남아있는 공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공기를 끌어올리지 않고 K라는 발음에서 내가 이렇게 그 크를 하기 위해서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개를 막을 텐데 내가 더 이상 공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 부드럽게 꺼내주고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절대로 내가 K, 새롭게 공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K.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있는 연구개를 누르고 있는 혀의 뒷부분의 힘도 강해지면 안 되고 그냥 부드럽게 살짝만 닿았다가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알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알죠? cake. 다시 한번 cake. 자, 이거는 어떤 폐쇄음들이 와도 그래요. 어떤 폐쇄음들이 오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새롭게 공기를 꺼내 올려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입안에 혹은 그 입 주위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을 부드럽게 꺼내주고 나서 소리를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갈 준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뭐 순수 음절도 없고 강한 강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소리를 끝내면 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이렇게 소리를 끝내주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런 발음인데 어려운 발음은 아니죠.
그죠? 어려운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세는 여기 있고 리듬이 이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P와 K가 있고요. 일단 리듬을 먼저 해볼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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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엑, 엑. P 발음입니다. 픽, 픽, 픽. 다시 한번 픽, 픽, 픽.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발음에서도 이 K 발음이 단어의 끝이자 음절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공기를 강하게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지 않고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을 이용해서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절대로 그 공기가 세지면 안 되고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이 정도로만 소리를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강세 음절이죠. 어쨌든 강세, 이 음절의 시작은 P 발음이기 때문에 P 발음들이 내가 여기서 점프를 뛰기 위해서는 공기가 강해야 돼요. 공기가 강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입술을 더 힘을 주면 입 안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강해지죠. 그런 다음에 강하게 공기가 나오면서 내가 성대를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봅니다. 그러면 pick, pick, pick. 한 번 더 pick, pick, pick.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pick, pick 이게 아니라 pick, pick, pick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폐쇄 무성음인 K 발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폐쇄음의 한 종류였고요. 폐쇄음의 특징은 공기가 이렇게 입안에서 막혀 있다가 열리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였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연구개를 폐쇄를 시켜줬었죠. K 발음에서는. 그래서 혀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연구개를 폐쇄를 시켰다가 내가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이렇게 다시 열어주는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연구개가 이렇게 긁힌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됐었죠. 순수 발음을 해줄 때는. 그죠? 자, 발음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무성음이기 때문에 내가 공기만으로 소리를 만들어야지 절대로 내가 성대 울림을 넣어서는 안 됐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내가 그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했는데 그 힘을 목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으로 이용을 했었죠. 이렇게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줄수록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연구개를 맡고 있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줘서 이렇게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뗐을 때 여기 또 모여있던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나가면서 성대를 내가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았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순수 음절로 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내가 어쨌든 높은 점프는 아니지만 낮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약하게 어쨌든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을 이 K에서 나오는 공기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만들어주면 강세 음절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K라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의 끝에 K 발음이 왔을 때는 내가 소리가 이제 끝나는 부분이죠. 리듬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강세로 올라갈 준비가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끝내주는데 그때는 이제 입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를 끝내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각각 같은 K라고 하더라도 그 공기의 힘이나 이런 공기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났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자음들의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갖는데 이거는 영어의 강세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그죠? 절대 세 개 같은 K라고 해서 같은 K는 아니에요. 같은 발음 형식을 띠긴 하지만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순수 발음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성음이죠. 유성음 G발음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